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세 번째 시간으로 폭군 동탁에 저항한 반동탁 연합군 활동 이후 연합군의 분열, 그리고 한나라의 새로운 실세로 등극하는 조조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에 출간된 설민석의 삼국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판사는 세계사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비삼형제의 활약과 반동탁 연합군의 화력에 놀란 여포가 동탁에게 상황을 알리자 동탁은 수도인 낙양을 버리고 황제와 함께 장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곧장 이 소식이 연합군에게 전해졌죠.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힘을 합쳐서 동탁을 잡지 않고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는 낙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 이렇게 조조, 손견, 원소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선 조조는 끝까지 쫓아가서 황제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탁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쉽다. 그리고 원소와 손견은 낙양진 입을 놓고 눈치 싸움을 하는데요. 원소는 생각합니다. 지금 낙양에 들어가면 분명히 동탁의 잔당이 매복해 있을 텐데 잘못하면 죽겠네. 그래서 손견에게 제가 뒤를 봐드릴 테니 먼저 가시지요 하며 양보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손견이 비어있는 낙양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매복은 없네요. 그 대신에 기가 막힌 아이템을 발견했으니 바로 황제의 옥새. 빠밤. 옥새는 황제라는 명분을 담고 있는 강력한 국권의 상징이죠. 그런 옥새를 손견이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 손견은 호족 출신이라서 지역의 기반도 꽤나 튼튼하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늘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명분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이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려면 명분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죠. 이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삼국지에서 명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인물로 유비를 꼽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성한 물건인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은 손견은 낙양에 입성하지 않고 옥새만 쏙 챙겨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러한 반동탁 연합군의 동상이몽을 지켜보던 유비는 이거 얘들이랑 있다가는 큰 뜻 이루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으로 때를 기다리고자 자신이 원래 있던 평원의 현령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치는 중에 자신을 쫓고 있는 조조를 주저앉혀버린 동탁은 장안으로 몸을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는 얼마 못 가서 자신의 양아들인 여포의 손에 목숨을 잃는데요. 어찌된 일인가 하면요, 지난 삼국지 1부에서 조조에게 동탁 암살을 의뢰했던 왕윤 기억하시나요? 그 왕윤의 역할이 컸습니다. 동탁과 여포 사이에 초선이라는 미모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간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작품에서 여포와 초선의 에피소드는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일단 이 영상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 설민석의 삼국지에서는 초선의 이야기가 결말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선이라는 인물은 실제하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삼국지 연의를 만든 나관중이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왜 여포는 동탁을 죽인 걸까요? 비밀은 동탁의 성품에 있다고 합니다. 정사인 여포전에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포악한 동탁에게 쌓인 것도 많았거니와 동탁의 시녀와 내통하다가 들키기도 했죠. 이때 왕윤이 여포한테 펌프질을 합니다. 친아버지 아니잖아. 양아버지인데 뭘 망설이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동탁은 이렇게 제거됐습니다. 아무튼 제거됐네요. 이 일을 지휘했던 왕윤은 좋겠어요. 지금의 총리급인 사도라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제 황제를 구했으니까 한자리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끝이 아니었죠. 동탁의 잔당인 이각과 곽사가 등장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데요. 이들은 동탁이 없는 장안으로 쳐들어왔고요. 급습을 당한 여포는 목숨만 딸랑 건져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왕윤도 죽었어요. 이렇게 날치기 하듯이 황제를 차지한 이각과 곽사, 다시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고요. 동탁과 똑같이 폭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답답할 노릇이죠. 결국 끝까지 동탁을 추격했던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이릅니다. 황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은 조조, 나이스.
바로 낙양으로 밀고 들어가서 박살을 내놨고요. 황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황제의 권위를 얻은 조조. 한나라의 가장 유력한 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결국 반동탁 연합군 활동을 통해서 황제와 낙양을 얻은 건 조조였네요. 조조 승. 그럼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급습을 받아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친 여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찾아갑니다. 바로 유비. 여포는 자신을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유비 장군, 나 여포 한 번만 믿어주시오. 에? 이 어리둥절한 상황을 본 관우와 장비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요. 유비는 여포를 받아줬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제 유비는 관우, 장비라는 무시무시한 무장에다 더해서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여포까지 거느리게 된 상황. 이젠 유비가 세력이 작다고 해서 쉽게 덤비기 어렵겠죠.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깜놀했죠. 자신의 눈앞에서 엄청난 무공을 선보였던 최고의 무장들을 모두 거느리게 된 유비가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훗날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조조는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략을 동원합니다. 앞서서 명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죠. 유비가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조는 자신이 황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데요. 조조는 황제 명의의 조서를 유비에게 딱 보냅니다. 남쪽에 황제의 명도 없이 스스로 세금을 취하는 무례한 반란군이 있어 원술이라 하니 그 자를 제거해 주시오. 빠밤. 퀘스트가 떴네요. 유비는 이 조서가 명의만 황제 명이지 실제로는 조조가 보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익십해도 될 만한데요. 유비는 황제의 조서라는 명분을 거역할 수 없기에 결국 자신이 다스리던 서주를 비워두고 원술과 싸우기 위한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서주는 여포가 돌보기로 했죠. 느낌이 좀 별로네. 이미 조조는 이 조서를 보낼 때 두 가지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비와 원술이 싸워서 둘 다 피해를 입어서 세력이 약화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비가 성을 비운 사이에 여포가 반란을 일으켜서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결국 황제를 찾아왔다가 자신의 수하가 되는 것. 결국 두 번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비가 성을 비우자 여포는 반란을 일으켰고 유비 삼형제는 조조에게 몸을 맡겼죠. 똑똑하네요. 이렇게 계획대로 유비를 얻은 조조는 그 길로 여포를 공격해버립니다. 이미 조조의 파워가 엄청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포 혼자서 지키고 있는 서주성 정도는 별거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포도 뭐 이래저래 힘들던 상황이라 예전만 못했다는 것. 똑똑하네요. 자, 그러면 잠깐 눈을 돌려서 황제의 상황을 보죠. 동탁의 폭정에 다리 한 번 못 펴고 살던 황제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조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불편합니다. 야, 이게 무슨 황제로 사는 건지 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황제의 권위? 이런 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세력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 조조 제거하고 황제 권위 찾아주실 분. 그러자 하나 둘씩 황제의 편에 서는 이들이 생겨났죠. 그동안 조조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들은 한 명씩 함께하겠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증거 남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비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비는 한나라의 종친입니다. 황제에게는 삼촌뻘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비를 유황숙이라고도 부릅니다. 황제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유비의 최애 단어인 명분. 그렇게 조조의 반대편에 선 유비. 얼른 서주에 가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올게요 라면서 낙양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유비가 떠난 사이 조조의 암살 계획이 실행됐는데요. 안타깝게도 한방에 KO당하고 말았어요. 결국 함께했던 이들의 명단이 조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유비의 이름을 찾은 조조! 분노했습니다. 유비를 죽이러 곧장 서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관우는 유비의 두 아내와 함께 조조에게 생포됐고요. 유비와 장비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조조는 반동탁 연합군 시절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왔던 관우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늘 관우가 최고라고 인정했죠.
그렇게 관우를 얻고 싶었던 조조. 생포한 김에 내 사람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관우를 생포할 당시에 그냥 죽겠다는 거를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데려왔는데요. 투항 조건이 일단 조조 밑에서 일하다가 언제든 유비를 찾으면 돌아가겠다 였으니까요. 조조는 관우에게 최선을 다해봅니다. 이 노력에는 엄청난 물량 공세가 포함되는데요. 이때 선물한 것 중에 여포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종적을 감춘 유비는 최근 북방 지역을 평정해서 세력을 키운 원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몸을 의탁한 채 조조를 공격하라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조조와 원소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관도대전에 막이 올랐어요. 조조는 관우를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사도 모른 채 그리워만 하던 유비와 관우가 전장에서 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조조는 동탁에 폭정이 있던 시절 납작업들에서 기회를 엿봤고요.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자 과감히 동탁을 배신하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 세력을 모아서 동탁을 무찌르고 한나라의 신흥 강자가 됐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권력을 가지게 된 후로 자신이 잡은 권력으로 한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거죠. 오래전에는 조조라는 인물을 간사하고 냉혹한 이미지로만 그렸지만 요즘 들어서 조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는 군사, 학문, 무예, 내정 모두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풍류에도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통솔력도 굉장하고 수하를 감동시키는 방법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한 가지 분야에만 뛰어나기만 하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천하다고 해도 조조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의심이 너무 지나치기도 했다는 결함을 가지기도 하죠. 조조라는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으로 만난 유비와 관우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의 명장면이라고 불리는 관도대전과 적벽대전 사이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